저희가 오늘 건강 스페셜에서는 허리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어요. 앞서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를 봤으니 이제는 네.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들어볼게요. 네. 상태에 따라 뭐 약물 치료부터 수술까지 다양하다고 네네네. 하는데 어떤 치료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크 치료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약물 치료부터 물리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도수치료, 그리고 다양한 시술에서부터 수술까지 이렇게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데요. 이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자분의 증상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나 협착의 정도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다행히 환자분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도수치료라는 운동치료와 함께 충분한 안정과 그리고 휴식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주사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사치료는 영상검사상에서 디스크의 파열이 심하지 않고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신경의 압박이 심하지 않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주사치료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디스크처럼 특정한 신경이 눌렸을 때 그 눌린 신경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한 협착증에서처럼 신경이 전체적으로 좁아져 있을 때 좁아진 공간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척추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보존적 치료에서 그다음에 뭐 시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중간 단계 이제 수술까지는 아무래도 겁이 나니까 중간 단계 이제 시술 같은 거를 주로 이제 고민들을 많이 네. 하게 될 텐데 주로 어떤 척추관 협착증하고 추간판 하숙증에는 어떤 시술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착 박리 신경 성형술, 그리고 두 번째 풍선 확장을 이용한 유착 박리술, 그리고 세 번째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리고 네 번째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4가지로 좀 크게 정리를 네. 해봤는데 좀 하나씩 들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뭐부터 네, 네. 볼까요, 원장님? 맨 위에 거부터 볼까요? 유착박리 네, 네, 네. 신경 성형술. 내용도 네. 이름도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 유착박리 신경 성형술, 흔히 이제 여러 환자분들께서 신경 성형술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경을 뭐 만들어낸다거나 뭐 신경을 옆으로 움직인다거나 신경에 대한 조작을 가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유착박리가 바로 주된 목적인데요. 유착. 흔히 늘러붙는다, 엉겨붙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디스크가 돌출이 되거나 협착이 진행하게 되면 신경이 편안하게 내려가지를 못하고 돌출된 디스크나 협착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렸을 때 이 눌린 부분을 풀어주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다시 넓게 확장을 시켜서 신경이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유착박리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착박리술은 전신 마취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부분 마취로 흔히 말하는 꼬리뼈 쪽에 부분 마취를 통해서 피부가 꼬집어도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쪽으로 얇은 관을 진입을 시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꼬리뼈를 통해서 말랑말랑한 관이 신경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열된 디스크에 정확하게 저 관을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관이 위치가 되면 그 다음 치료를 위한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이나 신경이 부은 부분을 가라앉혀 줄 수 있도록 약물을 주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유착 박리제라는 걸 통해서 신경 주변의 유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농도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흘러나온 디스크를 다시 흡수시킬 수 있도록 디스크가 사이즈가 줄 수 있도록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물 주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관을 남겨놓고 다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관을 남겨놓는 이유는 2차, 3차 약물 주입을 통해서 이 유착을 더 풀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유착 박리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제 MRI 영상인데요. 실제 이것은,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착 박리술을 시행받으신 실제 환자분의 MRI 영상이고요. 시술 전의 영상을 보시면 3, 4번 디스크 쪽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이 돼서 아래쪽까지 흘러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유착 박리술을 통해서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흘러나온 디스크가 많이 녹아서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신경도 많이 풀려서 실제 디스크가 많이 녹아서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은 평상시 시술하기 전에는 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오른쪽 다리로 심한 방사통으로 인해서 네. 정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보행 자체가 어려웠던 분인데요. 시술 후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많이 흡수가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들어봤고 두 번째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도 들어볼 텐데 간략하게 이 수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네. 풍선 확장술은 앞서 말씀드린 유착 박리술처럼 끝에 짧은 관을 이용하는 건 같은 방법인데요. 관 끝에 풍선 확장 기능이 있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뿌리뼈를 통해서 관을 삽입을 하게 되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아닌 끝에 달린 풍선을 확장시킴으로써 디스크로 인해서 또는 협착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을 좀 더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풍선 확장술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네. 과도하게 풍선을 확장시킬 경우에는 이 좁은 부위를 넓혀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풍선 확장술을 받고 나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신경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다리가 힘이 빠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때에는 꼭 정확한 부위에서 너무 과도한 풍선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술을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고주파를 이용한 수액 감압술과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법도 알아볼게요. 저희가 좀 수술이라던가 시술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좀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환자분이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부분 마취를 통해서 끝에 열을 가할 수 있는 얇은 관을 디스크에 직접 삽입하는 시술입니다. 네. 그래서 끝에서 열을 가함으로써 흘러나온 수액을 응고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에 돌출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은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나 이런 큰 마취를 통해서 큰 피부 절개를 하고 수술을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1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끝에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관을 삽입한 다음에 디스크가 흘러나온 부분 그리고 협착이 심하게 진행된 부분에서 이 작은 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두꺼워진 막을 제거해 줌으로써 근본적으로 디스크나 협착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의 장점은 흔히 과거에는 큰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술이 이제는 1cm 정도의 작은 구멍만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피부 흉터에 대한 걱정이 일단 사라지게 되겠고요. 또한 과거에는 큰 절개를 통해서 근육이나 아니면 뼈의 손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출혈에 대한 위험도 많았고 2차적으로 수혈에 대한 부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공 내시경 치료법은 절개가 아주 작고 근육이나 뼈의 손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큰 부담 없이 흔히 고령인 환자분이나 내과적 질환이 많은 분들도 좀 안심을 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존 치료 또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그럼 더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저희가 척추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이 좀 마지막 방법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네. 경우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꼭 수술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소변 장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신경이 아주 일시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말 그대로 대변과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한 신경 손상이 진행했다는 거기 때문에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는 꼭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술을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는 바로 6주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가 없이 지속적으로 통증이나 신경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수술을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비 증상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흔히 마비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감각마비, 또 하나는 운동마비. 즉 감각마비는 느낌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내가 내 살을 만지고 꼬집어도 마치 남의 살을 만지는 듯한 느낌. 꼬집어도 통증이 없을 때, 이럴 때 감각마비를 볼 수가 있고, 운동마비는 말 그대로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죠. 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는 게 어려울 때, 또는 한쪽 다리로 서 있기가 힘들 때, 한쪽 다리로 서 있으면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꼭 수술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도 있고 수술적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네. 유착 박리, 신경술, 풍선 성형술 등등등 하셨는데 네. 결국 어쨌든 비수술적이든 수술적이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재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허리 부분도 재발이 그러니까 많잖아요.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뭘 도대체 주의를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허리 치료는 치료도 역시 중요하지만 치료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나 이런 협착은 많이 재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약 한두 명 정도에서 재발이 네.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체중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복부 비만, 비만이 심해질 경우에는 허리로 가는 부담이 늘게 되고 결과적으로 디스크에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꼭 허리 치료를 받는 분들은 적절한 식사요법이나 식이 조절, 그리고 꾸준히 걷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체중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이러한 허리 통증과 신경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허리 질환 치료 이후에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전해드렸어요. 꼭 체중 관리하시고요. 평소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약보다 중요한 게 내가 뭘 먹느냐 이거라고 하니까 식단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과도한 음주, 흡연, 허리에 안 좋습니다. 네. 이러한 점도 삼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건강 스페셜 오늘 저희 허리 이야기 나눠봤어요. 왜 아픈지 치료법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